회사마다 표현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야. 근데 이게 다른 브랜드들은 이걸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디렉셔널 트윈 또는 더 줄여서 디렉 트윈이라고 써놔요. 근데 버튼은 이렇게 써놨어. 형태는 디렉셔널이고 플렉스는 트윈이다. 좌우가 똑같은 배열로 만들어져 있어서 강도 또한 똑같은데 세팅 포인트만 뒤로 조금 밀었구나. 그러면 얼마나 밀었는지 궁금해지잖아. 그걸 알아야 됐거든요. 막 확 뒤로 간 것도 있고 조금 간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보드의 성격이 달라지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셋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팅 포인트가 뒤로 갔다. 이게 셋백이야. 봅시다. 안녕하세요, 웅대장입니다. 오늘은 스노우보드 스펙 보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항상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초보자 중급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상급자분들은 이미 다 어떤 정보라든지 뭐 모든 걸 다 인프라라든지 주변에 있으시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하지만 우리 초보자분들은 장비를 사려고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뭐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어. 다 영어로 써있지 막 요상한 그림 그려놓지. 브랜드마다 표기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말을 네이밍을 자기네 거를 붙여갖고 막 너무 다르게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혼선이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거냐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브랜드 다 해버리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장 메이저 브랜드,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고 기술력도 갖고 있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큰형님 3인방 버튼 캐피타 나이트로를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외 브랜드 또 한 3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일본 브랜드 뭐 한 3-4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머보드를 3-4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리즈를 아마 한 3번 또는 4번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전체 브랜드를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브랜드를 최대한 신경 써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3개의 브랜드의 스펙 보는 법을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서 봐요? 온라인 샵에서 보잖아요. 보드를 구매를 하려고 보는 거니까. 그 샵마다 카탈로그를 그대로 다 옮겨 놓는 샵도 있는데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어떤 데는 사진만 찔끔, 어떤 데는 뭐 그 스펙 나온 표만 찔끔, 이게 다 달라.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주는 데도 있고. 제가 이 샵들을 싹 한번 둘러봤어요. 그래도 그 여러분이 보시기에 괜찮게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구성을 해 놓은 곳이 팝스노우보드랑 원에잇이더라고. 좀 해석 같은 것도 해놓고, 물론 뭐 대부분은 번역기를 돌린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런 점으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샵이라서 팝스노우보드와 원에잇에서 볼 건데, 이렇게 할게요. 팝스노우보드에서는 2월 제품 위주로 보고요, 3개의 브랜드를. 원에잇에서는 신상 예판 페이지에서 볼게요. 각 브랜드별로 이렇게 신상과 작년 거 섞어갖고 스펙을 보는 방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팝스노우보드는 보드 장비, 데크, 버튼, 그 다음에 원에잇은 예약 판매, 버튼, 어딨어?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버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부터. 자, 버튼 하면은 뭐 커스텀이니까. 자, 그래도 팝스노우보드는 이렇게 카탈로그상에 있는 걸 옮겨 놓고, 여기는 이렇게 해석도 해놨어. 스펙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요거 보는 거 제가 오늘 세세하게 한번 알려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튼은 여러분 주의할 게, 버튼은 버튼만의 바인딩 체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튼의 바인딩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브랜드의 바인딩을 사용하면 호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항상 유념해 두시길. 왜냐면 얘네가 이걸 따로 얘기도 안 해줘요. 버튼을 제외하고는 다 같은 규격에, 거의 모든 브랜드가 같은 규격의 인서트 홀을 사용합니다. 근데 얘들만 이렇게 채널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스펙을 보는 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버튼 거를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먼저 이 보드의 이름이에요. 커스텀은 버튼이 브랜드고 커스텀이 이름. 자, 밴드라고 되어 있어서 캠버라고 써 있어요. 요 캠버가 뭐냐면, 보드가 보면 요걸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요 중간에 여기에 이렇게 볼록하게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드를 타면 보드를 이렇게 요걸 누르면서 타야 돼. 근데 요 형태에 따라서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캠버, 그리고 요렇게 반대로 돼 있는 거를 락커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것은 보통 플랫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보드는 캠버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에 중앙 부분이 위로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형태다. 캠버의 형태다. 그리고 쉐입은 뭐냐면 모양 또는 형태. 그래서 디렉셔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노우보드의 앞쪽과 뒤쪽, 요 노즈와 테일이라고 하는데 요 형태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은 거. 요거를 디렉셔널이라고 합니다. 디렉셔널. 보강제에 여러가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들의 배열이 달라질 수도 있고, 소재의 배열이 달라지면 위치에 따라서 강도가 또 달라져요. 맨 앞이랑 중간이랑 맨 뒤가, 또는 요 이제 우리가 바인딩 세팅하는 요 포인트, 바인딩 홀이 뒤로 좀 이렇게 당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디렉셔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어. 디렉셔널이라고 해놨는데 플렉스는 또 트윈이래. 트윈은 보통 양쪽이 똑같은 거, 노즈와 테일 쪽이 중앙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 그럼 뭐야? 아니 아까 형태는 다르다고 해놓고 디렉셔널이라고 해놓고 또 플렉스는 트윈이래. 자, 그럼 요건 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플렉스는 여기 노즈 쪽, 진행 방향 앞쪽, 그 다음에 중간 쪽, 우리가 여기에 서 있죠. 그리고 여기 테일, 진행 방향 뒤쪽, 의 강도가 이 중앙을 기준으로 앞뒤가 똑같다. 이 플렉스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똑같으려면 이 중앙을 기준으로 앞과 뒤, 노즈와 테일의 코어, 중심 소재 배열이나 어떤 보강재 배열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럼 이 디렉셔널은 뭐야? 세팅 포인트만 뒤로 좀 미룬 거예요. 앞에가 좀 길어지게 되겠죠. 강도는 똑같다. 요거 세팅 포인트만 뒤로 갔다. 요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표현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야. 근데 이게 다른 브랜드들은 요걸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디렉셔널 트윈 또는 더 줄여서 디렉 트윈이라고 써놔요. 근데 버튼은 이렇게 써놨어. 형태는 디렉셔널이고 플렉스는 트윈이다. 좌우가 똑같은 그 배열로 만들어져 있어서 강도 또한 똑같은데 요 세팅 포인트만 뒤로 조금 밀었구나. 그러면 얼마나 밀었는지 궁금해지잖아. 그걸 알아야 됐거든요. 막 확 뒤로 간 것도 있고 조금 간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보드의 성격이 달라지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셋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팅 포인트가 뒤로 갔다. 이게 셋백이야. 봅시다. 자, 여기 셋백이 있죠. 셋백이 12.5mm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5cm가 세팅하는 포인트가 뒤로 가 있다. 그러면 노즈가 테일 대비 길겠죠? 근데 테일이 그만큼 또 짧아지잖아. 뒤로 1.25가 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2.5cm 정도가 테일보다 노즈가 긴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브랜드는 디렉 트윈 또는 디렉셔널 트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버튼은 쉐입 따로 플렉스 따로 해서 이렇게 어렵게 써놨다. 자, 그 다음 코어 있어요. 코어. 자, 이 코어는 뭐냐면 스노우보드의 중심 소재예요. 메인이 되는 소재. 대부분이 나무가 많이 사용되어 지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자기들이 개발한 소재로 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스노우보드는 아직까지는 나무로 많이 만든다. 그래서 이 코어는 중심 소재인데 뭐 어려운 거 써있죠. 슈퍼플라이, 700G, 뭐 코어 위드, 뭐 써있어. 이거는 그냥 자기네가 여러가지 이제 자기네가 쓰는 제품별 그 코어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름 붙여놓은 거야.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건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이 나와 있는 카탈로그면 좋은 거고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이버 글라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버 글라스는 뭐냐면 보강재야. 아까 얘기한 거는 스노보드의 중심 소재, 가장 메인이 되는 축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보드에 좀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강재를 써요. 그럼 보강재를 보통 뭘 많이 쓰냐? 파이버 글라스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카본, 티타날 또는 여러 가지 합성 수지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지만 여러 이제 성질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접착제 또한 어떤 성질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강재의 범주로 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요 파이버 글라스, 요건 이제 유리섬유, 쉽게 말하면 유리섬유인데 이렇게 들어갔다. 카본, 하이라이트, 뭐 가벼운 카본을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알면 돼. 여기에서는. 그다음에 베이스는 신터드 WFO가 들어갔다. 그러면 WFO도 안 봐도 돼요. 그냥 신터드 베이스가 들어갔구나. 크게 베이스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터드와 익스트루디드
둘 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내구성이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조 방식과 제조 단가에 따라서 신터드가 조금 더 비싸요. 그 신터드가 입자가 단위 면적당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가의 보드에는 신터드가 많이 들어가고, 신터드는 좀 빠르고 왁스를 잘 먹는다. 익스트루디드는 관리를 별로 안 해도 그게 유지가 잘 되는데, 신터드는 관리를 잘 해야지만 돼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터레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파크, 올마운틴, 파우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로 표기를 해놨죠. 요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올마운틴은 여러 지형에서 얘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제조사에서 10점 중에 1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보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파크라고 해놓은 것은 일반적으로는 많은 브랜드에서 점프와 지빙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버튼은 그냥 파크라고 했죠. 그러면 점프가 메인이지만 지빙도 좀 개념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래프예요. 이건 10 중에 6을 줬어. 파우더는 이제 정설이 되지 않은 자연에 둔 가급적 신설에 가까운 파우더를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10 중에 몇 점, 10 중에 몇 점, 몇 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보드는 올마운틴에 거의 끝까지 점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라운드성으로 탈 수 있는 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파크나 파우더도 중간 이상의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밑에 지금 보시면은 퍼스널리티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제 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부분의 브랜드가 플렉스라고 표기하는데 얘네는 퍼스널리티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소프트 앤 플레이풀 무르고 갖고 놀기 좋다, 편하다, 해피 미디움 행복한 중간의 강도 뭐 이렇게 해놨잖아. 뭐 어그레시브, 뭐 스티프 뭐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말이 참 어려운데 그냥 요 전체를 10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에 있구나. 그러면 요거는 여기가 5니까 5.5 정도 되는 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플렉스 보드의 강도. 지금 이제 테크 디테일 어떤 기술이 들어갔냐. 지금 이 보드는 자, 캠버 밴드 실사용 구간에서 뭐 파워가 가장 넘치고 뭐 정확한 라이딩이 가능하며, 요거는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든 요 모양은 요런 뭐 장점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드를 살 때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만으로도 이 샵이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좋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트윈 플렉스, 노즈부터 테일까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도록 설정한 플렉스 패턴은 주방향은 물론 스위치 방향의 라이딩에서도 균형 잡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플렉스가 트윈이라고 되어 있으면 노즈에서 테일까지 중간으로부터 좌우가 똑같은 강도다. 똑같은 강도를 내기 위해선 모든 배열이 코어부터 보강재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게 설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갖고 유출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다행히 팝스노우보드에선 요거를 해석을 해줬어.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맞죠? 좌우가 똑같은 패턴으로 돼 있다. 다만 세팅 포인트만 뒤로 조금 갔기 때문에 얘네는 쉐이블 디렉셔널이라고 썼다. 그래서 이 보드를 디렉셔널 보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디렉셔널 보드는 플렉스의 배열도 노즈와 테일 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세팅 포인트도 다르고, 이게 디렉셔널. 노즈와 테일이 다 같은데 세팅 포인트만 조금 뒤로 가 있어. 디렉 트윈. 노즈와 테일까지 모든 게 다 똑같고 세팅 포인트도 딱 중간에 있어.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그러면 그냥 트루 트윈, 그냥 트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첫 보드를 해갖고 지금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드부터는 똑같이 봤던 내용은 이제 팍팍팍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45도 뭐 카본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걸 보면 돼. 자, 코어의 아랫면에는 유리섬유와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45도로 짜여진 카본 스티치를 코어의 윗면에는 일반 유리섬유와 45도 또 짜여진 UDG 섬유 스티치를 레이어링을 한 오직 버튼만의 독자적인 라미네이트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45도와 마이너스 45도, 그걸 45도 틀어서 두 개를 넣었다, 요 뜻이에요. 별거 없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신터드 WFO 베이스, 아까 얘기한 거,
고밀도 재활용 신터드 방식의 베이스 소재는 특수하게 제조된 기공 깊숙한 곳까지 왁스가 침투할 수 있어서 어떤 조건에서도 최상의 활주와 뛰어난 내구성을 선사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뭔지 알 수 없어. 자기네가 개발한 신터드 베이스야. 신터드 방식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네, 수치적으로도 ISO 수치로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신터드 베이스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스펙 보는 법. 랭스는 스노우보드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150, 154, 156, 158, 162. 맨 끝에서 맨 끝까지의 길이. 노즈 끝에서 테일 끝. 그 다음에 러닝 랭스는 뭐냐면 실제로 닿는 길이. 그 전체의 길이 중에서 보드 밑면이 닿는 길이. 그러면 150짜리는 실제로는 108.5만 단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노즈와 테일 쪽이. 거기 빼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펙티드 엣지. 그러면 요건 뭐냐면 엣지 중에서 역시 눈에 닿는 면. 요거 잠깐 화면 돌려서 설명드릴게요. 보드가 이렇게 있어. 그 엣지가 여기 전체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딱 타보면 엣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닿잖아. 이해되셨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닿잖아. 우리가 이렇게 보드를 타면 요런 데는 다 안 닿잖아요. 요 실제로 엣지가 작용하는 구간, 우리가 보드를 탈 때 작용하는 구간을 유효 엣지라고 해요. 그거를 스펙표의 영어로는 보통 이펙티드 엣지 이렇게 됐다. 그래서 156짜리도 한 1200 정도 나오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버튼 커스텀은 1195 정도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즈 웨이트, 이거는 노즈와 테일의 두께예요. 자, 보면 지금 두 개가 다 똑같아. 길이별로 300.5, 297, 294.3. 왜 똑같을까? 자,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은 압니다. 여기의 두께와 여기의 두께야. 얘 왜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우등생들. 자, 다시 올라갑니다. 트윈 플렉스라 함은 모든 배열을 똑같이 만들었다. 강도가 똑같이 나온다. 다만 세팅 포인트만 살짝 밀었기 때문에 얘는 디렉셔널이라고 썼다. 결국 트윈 플렉스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웨이스트 위드. 이거는 허리의 두께예요. 허리의 두께. 150짜리 보드는 248, 154짜리 커스텀은 250, 156짜리 커스텀은 252. 쉽죠? 그 다음에 사이드 컷 레디우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보드가 옆면이 일자가 아니야. 자세히 보면 요렇게 라운드져 있어. 그죠? 그래서 중간이 얇고 끝에가 넓어. 요거를 연장선상으로 쭉 가면 큰 원이 돼요. 이 큰 원을 우리가 이 보드의 회전 반경이라고 불러요. 이 보드의 회전경인 거지. 근데 이 회전경의 반지름, 회전 반경, 쭉 회전하는 이 그림을 쭉 그렸을 때의 반지름, 회전의 반경을 사이드 컷 레디우스. 이것도 이제 브랜드마다 부르는 이름이 또 이것도 조금씩 다르지만 사이드 컷 레디우스는 이 보드 같은 경우는 156짜리 기준으로는 쭉 연결을 했을 때 나오는 원의 반지름이 7.8m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대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직진성이 강한 보드예요. 그러니까 보드의 형태가 이게 많이 안 들어갔어. 거의 일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원이 엄청 커지겠죠. 레디우스가 회전 반경이 높은 보드들은 옆에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간 거야. 거의 일자에 가까워. 걔들은 직진성이 더 강한 거야. 보통 어떤 보드가 그렇죠? 알파인 보드. 알파인 보드들이 옆에가 별로 이렇게 안 들어가 있잖아. 살짝 보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회전 반경의 수치가 엄청 커지고 걔는 직진성이 강한 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빠른 속도, 적합함, 컨트롤 위주의 보드, 조금 더 다양한 컨트롤을 하는 보드일수록 이게 점점 작아지죠. 그 다음 셋백. 아까 얘기했죠. 바인딩을 세팅하는 포인트가 중앙을 기점으로 뒤로 갔으면 요 수치가 표시가 돼요. 안 갔으면 0. 그런데 플러스는 없어요. 그래서 셋백인 거야. 앞으로 가는 건 없어. 셋백만 있어요. 셋백만. 왜? 노즈가 뒤쪽보다 짧아지면, 그러니까 뒤쪽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뒤쪽이 길어지는 보드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보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뒤가 짧은 보드만 존재하는데, 그러면 셋백이 많이 갈수록 뒤가 점점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표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일단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요 스펙을 보는 법, 이게 뭔지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웨이트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더의 체중을 얘기하는 건데, 한계 체중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56짜리의 한계 체중은 91kg다. 150짜리는 54kg에서 82kg이신 분들이 타세요 라고 버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 82kg가 넘어가는 사람은 자제해라 라는 게 요점 포인트인 거예요. 156짜리 이 버튼 커스텀은 68kg에서 91kg인 사람이 타세요 라고 얘네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91kg가 넘어가는 사람은 자제하세요예요. 자, 근데 이거는 라이더의 성향에 따라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길게 타셔도 되고 조금 더 짧게 타셔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어떤 정상 사용 범위에서 파손을 했어. 심한 기물을 탄다거나 아니면 풀립 같은 거를 돌려서 꽂혀갖고 부러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라이딩하는 상황에서 파손이 났을 때 이거를 물어봅니다. 제조사에서 너 체중이 몇이냐? 나 100kg인데 스펙표 안 봤어? 156짜리는 한계 체중이 91kg야. 워런티 해주기가 어렵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건 한계 체중이다. 자, 쉽게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랭스, 스노보드의 전체 길이, 러닝 랭스, 닿는 면, 자, 이펙티드 엣지의 실제 사용되어지는 길이, 그리고 노즈와 테일의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 그 다음에 웨이스트, 이거는 허리의 폭. 그 다음에 사이드 컷 레디우스, 보드의 옆면을 쭉 연결을 하면 큰 원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의 회전 반경이다. 그래서 그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셋백, 중앙을 기점으로 바인딩을 채우는 세팅하는 곳이 얼마나 뒤로 갔느냐. 0부터 시작해서 뒤로 간다. 그 다음에 한계 체중 또는 라이더의 추천 체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다 볼 수 있죠? 우리 방송 이제 보신 분들은.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보드는 우리가 스펙을 이렇게 쭉 봤어요. 어떤 보드인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향을 알아내야 되느냐. 자, 캠버가 정캠버야. 락커가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라이딩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리바운딩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트윈이야. 양쪽이 같아. 그러니까 양쪽을 다 쓰는 사람이 타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제조사에서는 여러 방면에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표기를 해줬어. 그리고 강도도 중간에서 살짝 강한 정도의 강도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는 건, 이 보드는 다재다능한 올라운드 보드다. 모든 분야에서 100점짜리 점수를 줄 수는 없으나 7, 80점대의 점수를 전체적인 분야에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에서 흔히 올라운드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드구나. 어떤 분야에서 타도 얘가 반 이상은 준수한 그 정도는 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보드입니다. 자, 그러면 버튼 보드를 다른 샵에서는 또 어떻게 해놨는지 볼게요. 커스텀을 봤으니까 커스텀 X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예판이에요. 예판. 자,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걸 이 샵은 번역해 놓은 거야. 번역. 그러면 우리 아까 1차적으로 어려운 걸 먼저 공부했으니까 한글로 보면 훨씬 쉽겠지? 이제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한번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밴드, 캠버. 요 중간에 올라와 있는 형태구나. 형태와 플렉스. 아까 제가 여기 했죠. 쉐입과 플렉스 얘는 따로 표기해줬다. 그래서 디렉셔널 트윈이다. 코어 이렇게 써주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파이버 글라스가 45도 된 거, 카본 뭐 이렇게 들어갔다. 이건 이제 보강제. 그냥 그대로잖아. 그냥 진짜 단어만 번역해 놓은 거야. 이건 해석이 아니고 추가 요소, 보강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랑 채널 시스템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치, 이렇게 봐서는 그냥 번역만 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일단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는 요거 이제 쉐이퍼, 디자인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격은 6에서 9, 중간에서 공격적이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요거는 이 카탈로그를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5.5, 여기가 5니까 5.5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이렇게 해놨어. 그런 거 없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가 끝이야 지금. 그러면 6에서 9로 해놨으면 중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예, 중간 정도로 한 7.5
뭐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형은 파크 6, 올마운틴 9, 파우더 7이야. 아까 거보다 올마운틴은 하나 내려갔지만 파우더가 더 올라갔어. 얘는 조금 더 라이딩 성격이 이 커스텀보다 얘는 강한 보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파우더는 조금 더 라이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자, 하나 더 볼게요. 여성 거 봅시다. 자, 버튼 여성용 스타일러스 데크. 자, 요거는 아까 한번 봤으니까 이제 되게 쉬울 거예요. 자, 이거 밴드 버튼에서 밴드 뭐지? 캠버 모양 얘기하는 거야. 캠버. 플랫 탑 써있어. 근데 이게 뒤에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플랫 나왔어. 플랫 캠버인 거야. 플랫. 쉐입. 트윈. 플렉스. 트윈. 그럼 볼 수가 없어. 다 트윈이야 얘는. 앞뒤의 길이 중앙을 기준으로 똑같고 안에 강도의 배열 똑같고 어떤 보강재들의 배열 똑같다. 노즈와 테일 중앙을 기준으로 똑같다. 세팅 포인트 똑같은 위치에 있다. 트윈. 이제 좀 많이 쉬워졌죠 여러분들. 코어 이런 게 들어갔다. 이건 자기들이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또 그래도 무슨 나무 썼다 이렇게 알려주는, 또는 무슨 플라스틱 소재를 썼다 알려주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 그런 너무 고맙지. 근데 친절한 편은 아니야. 하지만 요 정도면 보통이에요. 정말 불친절한 브랜드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이버글라스는 바이액추얼이라고 돼 있어요. 바이는 뭐죠? 두 개야. 두 장을 겹쳐. 세 개짜리를 겹친 거. 그런 거는 트라이액추얼. 조금 더 고가의 장비일수록 트라이가 들어가고, 요거는 두 개짜리가 들어갔다. 그리고 베이스는 익스트루디드다. 신터드와 익스트루디드 요즘에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익스트루디드는 활주성은 신터드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나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하다. 그런 베이스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터레인을 볼게요. 올마운틴, 파우더, 파크. 자, 올마운틴이 한 8 정도 되고, 근데 파크도 좀 낮아. 파우더도 좀 낮아.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반적으로 되게 소프트한 보드일 것이다. 그러면 이건 누가 써? 초보자들이 쓰면 좋다. 유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치 레벨이 좀 낮다. 바로 나오죠. 굉장히 유연한 보드로, 이렇게 위치가 뭐 3, 2, 3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어의 윗면과 아랫면에는 0도와 90도 요렇게 아까 커스텀은 요렇게 넣었잖아. 요렇게 두 개로 넣었다. 까다롭게 관리할 필요 없는 익스트루디드 베이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트윈 쉐입 양방향의 완벽한 대칭. 그 다음에 트윈 플렉스 요것도 강도 패턴을 대칭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그냥 이건 트루 트윈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것도 아까 우리 다 볼 줄 알았잖아. 어렵지 않죠? 이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보드는 유추하건대 어떤 특별한 성격을, 어떤 위주, 어떤 스타일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보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성능치를 좀 낮추고 좀 플렉서블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좀 초보자들이 또는 힘이 좀 약한 사람들, 여성들 중에서도 힘이 좀 약하신 그런 분들이 쓰라고 만든 보드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쉽고 입문자, 초보자 그런 분들이 쓰면 좋다. 또는 근력이 약해서 다루기 편한 보드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상급자인데 나는 굉장히 말랑한 거를 선호하는 그라운드 트리커야. 그라운드 트릭 중에서도 이제 하드한 거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본인의 성향이 나는 말랑한 거를 선호하는 뭐 지버야. 지빙 위주로 타시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상급자라도 또 이런 걸 쓰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에잇에서도 여성 거를 하나 봅시다. 필굿. 요거밖에 안 해놨어. 근데 이제 요거 갖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잖아. 아까 얘기했죠. 밴드는 캠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요 필굿은 캠버의 가운데가 볼록한, 그리고 형태와 플렉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디렉셔널 트윈이다. 이제 그럼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셋백만 뒤로 가 있고 플렉스 패턴은 앞뒤가 좌우가 똑같은 트윈이다. 요 바인딩 포인트만 조금 뒤로 미룬 거다. 그러면 얼만큼 밀었는지 알고 싶잖아. 그런데 표가 안 나와 있다. 지금 여기에서는 셋백이 몇인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요 표가 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디렉 트윈이라고 하면은 아예 디렉셔널이라고, 플렉스까지 디렉셔널이면 뒤로 많이 가는 보드들도 있어요. 근데 플렉스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세팅 포인트만 뒤로 미루는 경우는 웬만하면 2cm가 안 넘어가요. 1cm에서 2cm 사이에 셋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코어를 썼는데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뭐 나무 이름도 안 써줬고, 파이버 글라스 뭐 이렇게 들어갔다. 성격은 중간부터 요거가 뭔지 모르겠으면 제가 다른 어떤 샵에서 올라온 것도 찾아보시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다른 샵을 가서 보면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게 5에서 8이야. 여기에 5에서 8 이렇게 걸쳐놨다. 그럼 그 중간 우리가 뭐 6.5 정도 생각하면 돼요. 요 필굿은 여성 보드가 6.5면 상당히 하드한 거죠. 올마운틴 10, 파우더 6, 파크 6. 여성 보드가 플렉스가 6.5야. 많이 하드한 거거든요. 많이 하드한 올마운틴, 다양한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파크랑 파우더도 점수가 되게 높아. 다양한 영역에서 쓸 수 있는 하드한 여성 보드다. 여성이 하드한 보드를 쓰려면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 상급 올라운드 보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요거랑 정반대의 보드인 거예요. 여성 초보자용, 말랑말랑한 초보자용,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버튼은 여기까지 보고요. 충분한가요? 샵에서 내놓은 스펙으로 버튼 거 보고 어떤 보드인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으로 캐피타 거 보러 갈게요. 캐피타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캐피타는 일단 DOA가 기준이죠. 자, 이렇게 카탈로그를 그대로 옮겨줬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이렇게 이걸 안 해주는 샵들이 많아. 번역을 하든 안 하든 카탈로그라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으면 스펙 보는 법만 알면은 여기에서 거의 모든 거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쉐입, 트루 트윈. 그러니까 회사마다 달라. 쉐입해서 트루 트윈 했어. 그러면 이건 뭐야? 중앙을 기준으로 노즈와 테일 쪽, 앞뒤 양쪽이 같다. 그냥 모든 게 같다. 플렉스도 같고 뭣도 같고 다 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워. 그 다음에 사이드 컷, 브랜디드 레디얼. 이거 이제 자기들이 지은 말이야.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뒤에 뭐 설명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면 그걸 보면 돼. 자, 그리고 플렉스, 트윈. 그러니까 플렉스 무조건 같아. 좌우가 5.5다. 5.5에 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보드는. 그리고 이제 라이더 타입은 리조트.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밖에 어차피 못 타. 우리나라에서는 리조트에서 타라고 제조사에서 추천을 하는 보드예요. 왜냐면 이거 외에 프리라이딩 또 마운틴 막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얘는 리조트에서 사용해라 주로 라고 한 거예요. 스킬 레벨 상급자죠. 추천을 하는 거야. 터레인 버스틸리티가 좀 다양성,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쓰느냐라는 건데 얘는 모든 곳에서 다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머스는 정설된 슬로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아주 높은 점수. 파우더, 자연설, 새로 내린 자연설. 거기서는 그냥 중하 점수. 점프, 키커 또는 하프파이프 보통 포함을 시켜요.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에서는 상급 점수. 그 다음에 플랫 트릭,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라운드 트릭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빙에선 중간 점수, 중급 점수 요 정도 줬어요. 어렵지 않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쉬운데 혼자서 보면 이게 뭔지 이게 뭐지 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보면 되게 쉽죠. 요 보드에 들어간 자기들의 기술력을 해준 건데 자기네 이름이야. 근데 이게 제가 추측하건대는 2P 슈퍼라이트, 되게 가벼운 두 가지의 나무 소재를 썼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있잖아. 포플러 쓰고 폴로니아. 포플러 나무는 아시죠? 보통 뭐 미류나무, 버드나무 쪽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폴로니아는 제가 나무를 잘 모르는데 아마 오동나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나무를 섞어서 가볍게 만들어낸 코어다 이거야. 근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드 코어가 들어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드월 아라미드라는 합성 수지가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알면 좋죠. 카본이 30mm, 꽤 두꺼운 게 3cm짜리가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갔구나. 요 까만 부분 요거예요. 그럼 요거 아까 아라미드는 사이드월이라고 돼 있잖아.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파이버 글라스는 두 장짜리가 들어간 것 같다. 요 그림이 친절하게 해줬잖아. 그 다음에 베이스는 컨텀 드라이브 베이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이게 그 ISO 뭐 4000인지 7000인지 자기들의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번개가 4개나 있기 때문에 뭔가 빠른 게 들어갔나 보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지. 신터드냐 익스트루디드냐 그 정도만 우리가 알면은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신터드가 맞는데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된 데가 없으니까 조금 더 내려볼게요. 자, 이제 이게 캠버의 형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 그냥 캠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캠버의 양쪽 끝에 조금의 이 플랫 구간을, 얘는 이제 제로 캠버라고 해놨으니까 플랫 구간이에요. 둬서 컨트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버스 구간을 지나서 뭐 와우 파워 뭐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캠버인지만 보면 돼. 캠버에 양 끝에 약간의 로커가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쉽죠 여러분? 랭스 뭐라 그랬어요? 보드 길이, 전체 길이. 이펙티드 엣지 뭐라 그랬어요? 실제 사용되어지는 엣지의 길이, 눈을 파고 들어가는. 웨이스트, 허리 폭, 뭐 156짜리 기준으로 25.2. 그러니까 노즈와 테일, 이거는 트윈 보드잖아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29.8, 29.8, 29.5, 29.5. 사이드 컷, 아까 거기는 레디우스까지 썼지만 얘들은 심플하게 그냥 사이드 컷 했어.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니들 알아듣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이 보드의 사이드 요 모양을 쭉 그으면은 큰 원이 생기는데 그게 우리의 회전 반경이다. 그거의 반지름이 얼만큼이다. 그래서 156 기준으로 8.0. 아까 커스텀에 비해서 DOA가 좀 더 길죠. 조금 더 직진성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펙티드 엣지도 156 기준으로 1233이나 돼. 같은 길이의 보드인데 이 캐피타 보드는 아까 버튼 거보다 엣지 그립, 이 사이드 컷, 엣지 그립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구나. 이게 브랜드의 어떤 성향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퍼런스 스탠스, 이거는 이 보드의 추천 다리 폭, 156짜리 기준으로는 55.9cm가 이 보드의 추천 다리 폭이에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보드에 보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보드의 상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미세하게 이렇게 써놔요. 그런 거를 표시해 놓은 데다가 딱 했을 때 이 보드에서 가장 추천하는 다리의 폭이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스타일에 따라 또는 성향에 따라 라이더의 그리고 다리 길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가장 적절한 몸무게라고 얘네는 또 써놨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한계 체중. 한계 체중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56짜리 기준으로는 59에서 86 사이인 라이더들이 이용하세요 라고 했지만 한계 체중은 86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브랜드에서의 추천인 거지, 길이는 또 본인의 보딩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탈 수도 있고 조금 더 짧게 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캐피타 DOA를 팝스노보드에서 그대로 카탈로그를 올려줬기 때문에 캐피타 카탈로그 보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 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향인지 알아봅시다. 트윈이야. 양쪽을 다 쓸 수 있어. 양방향을 다 타는 사람이 쓰면 조금 더 좋겠죠. 플렉스는 5.5 플렉스면 중상 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캐피타가 조금 낮게 표기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보면은 뭐 상급자가 쓰는 보드고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 리조트라고 써놨고 캠버 보드고, 이거는 중상급자 이상의 주로 리조트에서 슬로프 라이딩 또는 파크 라이딩 이런 거 위주로 타시는 분들이 쓰면 된다. 그래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상급 올라운드 보드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1에이스에서는 아예 성격을 다르게 가보자. 메가 머큐리로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카탈로그의 어떤 스펙, 사진과 이미지 영역까지도 여기는 해줬어. 역시나 번역을 해놨어요. 가볍고 다재다능한 메가 머큐리는 뭐라 뭐 요런 게 들어갔다. 요런 기술력이. 자, 라이더 타입 올마운틴 프리라이드, 아까 우리가 본 거 뭐였죠? 라이더 타입 리조트였었어. 자, 다르죠? 같은 브랜드인데 이것만 봤을 때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야? 조금 더 라이딩 성향이 많구나. 이 모든 영역의 산에서 그리고 라이딩 위주로 타는 사람 미스라고 이렇게 라이더 타입을 해놨어. 자, 쉐입 봅시다. 디렉셔널이라고 해놨어. 디렉셔널이라고 돼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앞과 뒤에 배열이 다르다. 그러니까 플렉스 레이트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셋백도 있는 것이다. 플렉스 배열도 다르고 셋백도 있는 건 디렉셔널. 플렉스 배열은 똑같은데 셋백만 있어. 그럼 디렉 트윈. 얘는 둘 다 다른 거야. 셋백은 얼마가 있느냐? 0.5 인치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따옴표 있으면 인치입니다. 그럼 0.5 인치가 센치로 몇이야? 이거 요즘에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 그냥 쳐보면 돼요. 구글에 0.5 인치 쓰면 센치로 변환해 줍니다. 대충 1.5cm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런 정도의 셋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사이드 컷은 뭐 요런 사이드 컷을 갖고 있다. 이거 자기네 이름이야. 이거 이제 뒤에서 우리가 썼죠. 사이드 컷 레디우스로 보면 돼요. 플렉스는 디렉셔널의 6.5다. 셋백도 갖고 있어요. 플렉스도 앞뒤가 달라요. 이제 정확하게 됐죠. 그냥 디렉셔널 보던 거야. 그리고 강도가 6.5. 꽤 강한 보드죠. 다른 브랜드로 하면 7.5 정도 같은 느낌이야. 이 캐피타가 좀 낮게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걸로 해줬어요. 그래프. 요런 버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스킬 레벨 초보자가 쓰기 좋은 보드냐, 중급자가 쓰기 보드냐, 좋은 보드냐, 상급자가 쓰기 좋은 보드냐, 전문가가 쓰기 좋은 보드냐, 이거는 맨 끝까지 올라갔어. 전문가 영역까지 올라갔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쓸 수 있는 보드다. 자, 그 다음에 파우더는 거의 끝에서 하나 내려갔어요. 그루머스, 그루밍된 슬로프, 리조트 트로프 완전 끝까지.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터레인 버시틸리티가 이게 다양한 영역에서 쓸 수 있느냐. 근데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라이딩 부분에서는 지빙을 제외한 이거 하프파이프와 점프까지도 다 해서 부분에선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드는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성격이 나왔지. 얘는 라이딩 위주인 거야. 파크를 타도 지빙은 하지 마. 작은 기물은 타지 마. 점프만 가끔 해. 점프는 그래도 할 수 있으나 얘는 라이딩 위주다. 파우더, 그루머 막 이런 라이딩을 잘하는 사람. 산도 많이 타고 슬로프도 많이 타고 스킬 레벨 완전 전문가. 캠버, 그리고 여기 양 끝에 락커가 좀 들어가 있죠. 캠버가 이게 디렉셔널인데 캠버 형태로 돼 있으면 완전 너무 꽉 붙잡고 직진성이 강할 수 있으니 컨트롤의 용이를 위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락커를 넣어놨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이 보드에 들어가 있는 기술력들인데 탑시트에 대한 내용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코어에 대한 내용. 이건 나무 코어 외에 요 파란색 뭐가 들어갔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된 그런 플라스틱 그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무 사이에 이걸 넣은 거예요. 가볍고 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뉴라고 하는 건 올해에 새로 적용된 기술이다. 홀리시 트라이 위아래로 3겹짜리 파이버글래스가 들어갔다. 위아래로 회색, 요거 회색. 그 아래에는 요 카본이겠죠. 요거는 있죠. 메가 카본이 들어갔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야. 베이스도 자기네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아까 DOA가 번개가 4개짜리였는데 5개짜리야. 아, DOA보다 훨씬 빠른 베이스가 들어갔구나. 이 정도만 우리는 상상을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의 스트럭처를 내주면은 활주성, 주행성이 좋아져. 우리 타이어의 트레드, 이게 물기를 내주면 물이 척척척척척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런 그라인딩이 들어갔다. 메가 카본, 요 까만 부분. 프리미엄 포플러 우드코어와 페트, 아까 제가 재활용 소재의 플라스틱이 들어갔다 그랬죠. 어렵지 않아. 전체 길이, 유효 엣지의 길이, 허리의 두께, 노즈와 테일의 두께. 자, 디렉셔널이라고는 했는데 노즈와 테일의 두께는 똑같아요. 요런 거 보면 좋지. 지금 요쪽과 요쪽에 플렉스도 다르게 만들었어. 요 두께와 요 두께는 그냥 똑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요 셋백도 있으나 요 두께는 똑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원할 때 사실 스위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요런 거 정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죠. 사이드 컷, 회전 반경. 이 회전 반경이 지금 이렇게 표시된 건 뭐냐면 회전 반경을 얘는 3개를 갖고 있는 보드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컷이 그냥 이렇게 같은 원형이 아닌 중간에 한번 뭐 약간 다른 각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어요. 사이드 컷이 약간 이렇게 그런 거는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사이드 컷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요거 보시면 돼요. 8.0m 159짜리는.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해드렸죠. 레퍼런스 스탠스, 기본적인 추천 폭, 그 다음에 한계 체중. 이제 너무 쉬워, 그지? 캐피타 거, 여자 거 한번 보고요. 스페이스 메탈 판타지, 트루 트윈 똑같다. 뭐 플렉스, 배열, 세팅 포인트 다 똑같다. 사이드 컷, 레디알, 가장 노멀한 사이드 컷을 넣었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플렉스도 트루 트윈이니까 당연히 양쪽이 똑같고 강도는 4다. 라이더 타입 프리스타일이라고 얘 또 해놨어. 아까 리조트 있었고 그 다음에 마운틴 및 프리 라이드 있었는데 이건 프리스타일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뭐야? 얘는 조금 더 자유스럽게 다양하게 타는 앤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네, 스킬 레벨, 중급자, 터레인, 다양성 완전 다는 아니야. 하나 정도 빠졌어. 그럼 보통 뭐가 빠졌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파우더 같은 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건 거의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니까. 정설된 슬로프에서는 중상 정도의 성능을 내준다. 파우더에서는 파우더가 좀 떨어지죠. 중간 정도의 성능, 점프는 아주 좋다. 파크 타기 좋다는 뜻이죠. 플랫 트릭이 우리나라는 그라운드 트릭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빙도 좋다. 그러니까 얘는 점프, 지빙, 트릭 이런 거 다양하게 하면서 타는 보드다. 프리스타일.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 이제 탁 스펙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어떤 기술이 들어갔구나.
아까 봤잖아요. 2장짜리 파이버글래스가 위아래로 들어갔구나. 코어인데 나무를 2가지로 썼구나. 비치나무, 포플러 나무 썼구나. 베이스가 번개가 3개가 됐어. 그러면은 아까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그 캐피타에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겠구나. 자, 그러니까 뒤에 EX가 붙었어. 요거는 익스트루 디드 베이스구나. 관리가 편하지만 조금 속도가 느린 요 앞에 것까지들은 다 신터드였구나.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제로 캠버, 플랫 캠버가 아닌 플랫 형태다. 네, 그리고 요 끝에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플랫에 가까운 락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 이제 다 볼 줄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유추, 하드한 라이딩, 리바운딩을 얻어내는 하드한 라이딩보다는 이쪽에 프레스들을 좀 많이 이용하는, 노즈와 테일의 프레스를 많이 이용하는 그라운드 트릭이나 지빙 위주로 타시는 분들, 또는 점프대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보드구나 라는 게 이제 딱 답이 나오잖아. 그죠? 여자 거 하나 더 볼게요. 원에이스에서. 여기서 이제 상급을 또 볼게. 그러면 버드 오브 페더. 와, 이거 디자인 미쳤어. 이미지 컷 갖다 놨고요. 카탈로그를 다 갖고 왔네요. 봅시다. 라이더 타입 리조트. 우리가 좀 전에 본 여성보드는 프리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 위주겠구나 생각했죠. 근데 리조트 해놨어. 그럼 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라이딩의 강점을 갖고 있겠구나. 조금 더. 하지만 리조트니까 당연히 파크도 리조트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아까 얘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프레스 위주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그런 거라면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스케일 있는 좀 그런 거를 하는 보드겠구나 라는 걸 요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쉐입, 트루 트윈. 자, 노즈와 테일, 좌우, 앞뒤가 플렉스 배열도 똑같고, 보강재들이나 코어 배열도 똑같고, 바인딩 포인트도 똑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요런 사이드 컷을 썼다. 지네 이름이고, 플렉스가 5.5다. 여자께 5.5면 꽤 강하다. 근데 캐피탈은 1 정도 낮게 쓰는 경우에 있으니까 한 6.5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말 꽤 강하다. 그럼 여자 상급자가 쓰면 좋겠구나. 왜? 강한 보드인데 다양한 영역을 이렇게 쓰래. 파우더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점프 점수 좋고, 라이딩 점수가 제일 좋아. 좋고, 상급자가 써라 이렇게 해놨어. 지빙 조금 떨어지죠. 파우더는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라이딩과 점프 위주의 리조트에서 타는 보드 상급자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캠버의 형태구나. 양쪽 끝에 조금 더 용이하게끔 제로 구간을 넣었구나. 2가지의 나무가 들어간 슈퍼 라이트 코어 좀 가볍게 만들었구나. 카본 빔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갔구나. 3cm짜리가 너무 쉬워요 이제는. 그 다음에 요 파이버글라스도 보강제로 넣었는데 바이 위쪽은 2장짜리 파이버글라스, 아래쪽은 2장짜리 파이버글라스에 카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쉽지? 너무 쉬워. 베이스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갔어. 아주 빠른 베이스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는 3가지 소재인데, 포플러 우드 코어랑 뭐 미루나무, 오동나무, 그게 카본. 요거 이제 다 보실 줄 알잖아. 전체 길이, 이펙티드 엣지, 유효 엣지 144 기준으로 1136, 허리의 두께, 노즈 테일의 두께, 사이드 컷, 이제 레디우스, 회전 반경,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뭐야, 한계 체주. 너무 쉽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싹 종합해서 아까 얘는 조금 더 프리스타일하게 타시는 트릭, 지빙, 점프, 그러니까 파크나 트릭이나 지빙, 요거는 그거 플러스 라이딩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캐피타는 여기까지 볼게요. 이번에 이제 메이저 브랜드 3인방 중에 이제 마지막 나이트로 보도록 할게요. 나이트로에서 가장 간판인 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영어 이런 거 그냥 무시해. 뭐 관심이 많으시면 요거 이제 뭐 번역해서 보시면 좋고. 자, 볼게요. 파워라이트 코어.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그냥 가벼운 거 썼대 하고 강조하는 거야. 리플렉스 코어 프로필, 뭔가 반응성 아니면은 이렇게 뭐 반발력이 뭐 좋게 만든 뭐 그런 형태를 가졌어. 신터드 스피드 포뮬러 HD 베이스. 신터드 베이스구나. 요 정도만. 좋은 게 들어갔구나. 신터드가 들어갔구나. 고립자에. 디렉셔널 트윈 쉐입. 자, 이제 앞에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알겠죠. 자, 디렉셔널 트윈 이제 어렵지 않아. 코어의 배열이나 보강제의 배열, 플렉스는 같은데 셋백만 뒤로 살짝 미룬 거를 디렉 트윈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한번 보러 갑시다.
셋백이 과연 있는지. 셋백 마이너스 15, 셋백이 1.5cm가 있다. 스탠다드 와이드 웨지 보통 허리 넓이를 채택했다. 사이드 컷도 뭐 디그리스 뭐 어그레시브의 뭐 반대말인가? 뭐 하여튼 디그레시브 사이드 컷 보편적인 걸 사용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트루 캠버의 형태다. 락커가 아닌. 자, 요게 중요한 거죠. 플렉스 강도를 뜻합니다. 7. 플렉스 7. 강도 좋아요. 아까 우리가 요 앞에서 본 캐피타의 6 정도로 보면 돼요. 라이딩 터레인 어느 영역에서 사용을 하면 좋으냐라고 해놨어. 올마운틴을 10이나 줬어. 모든 영역의 지형에서 타기 좋다. 백컨트리도 8, 파크도 8. 얘는 아주 밸런스가 좋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보드다. 전체 영역에서 라고 제조사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표기할 정도의 상급 데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뭐 디자이너들, 쉐이퍼와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뭐 레벨,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러닝 랭스 155 기준으로 1160. 노즈와 테일의 두께 당연히 같겠죠. 허리의 두께, 사이드 컷 155 기준으로 이 좌우 중간에 하나에 더 요게 반경이 들어가요. 요런 거는 사이드 컷 레디우스가 3개가 나옵니다. 실제로 보드의 엣지면을 보면 약간 굴곡이 있을 거예요. 7.3 이게 메인일 것 같아요. 11.7까지 나올 수 없어, 이런 라운드 보드가. 이 보드는 이 중앙께 메인 레디우스고 양쪽에는 좀 더 늘어지게 넣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끝인데 이 보드의 성격은 플렉스가 7이잖아. 중간보다 강한 적절한 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높은 점수를 냈어. 완전 익스퍼트 전문가까지 사용이 되지만 조금 더 어드밴스에 강조한 거 보면 상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올라운드 영역에서 사용해도 되는 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나이트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판테라 봅시다. 자, 여기는 번역을 해놨어.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돼. 파워 라이트 코어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가벼운 리플렉스 코어 프로파일, 뭔지는 알 수 없으나 뭔가 이런 반발력, 뭔가 이런 해준 모양새다. 트라이라이트 라미네이트, 다이아몬드 밴드, 신터드 스피드 포뮬러 2 베이스.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요거 하나. 신터드 베이스가 채택이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셔널 쉐입. 자, 트윈이란 말이 어디에도 안 나왔어. 디렉 트윈 뭐 이런 게 그냥 디렉이야. 그럼 뭐겠어요? 앞뒤의 배열이나 모양도 다르고 안에 보강재의 배열이나 모양도 다르고 요 바인딩 포인트도 중앙으로부터 뒤로 가 있다. 디렉셔널이다. 트루 캠버 형태다. 락커나 이런 게 없는 중간 너비, 와이드 뭐 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진형 사이드 커트 뭐 그렇고, 라이딩 스킬은 상급자와 전문가, 어드밴스와 익스퍼트가 써라. 라이딩 스타일은 올마운틴, 올라운드, 라이딩. 그러니까 올라운드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올마운틴과 프리라이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캠버의 형태고 강도는 10중에 9다. 굉장히 강한 보드다. 백컨트리 8, 올마운틴 모든 영역의 산이라고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파크는 타지 마라. 파크는 타지 마. 그러니까 백컨트리 자연의 산, 올마운틴 뭐 리조트를 포함한 그런 모든 영역, 그러니까 라이딩 할 때만 써라. 강하고 라이딩 위주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되는 거야. 너무 쉽죠. 163짜리가 1230의 UH를 갖고 있다. 사이드 컷 굉장히 길어요, 이 보드는. 근데 이거 두 개를 갖고 있구나, 사이드 컷을. 셋백은 15. 셋백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완전 라이딩 보드다. 상당히 단단하다. 너무 쉬워. 자, 여성용 또 볼게요. 파워 코어. 이제 라이트란 말이 좀 빠졌어. 라이트 코어보다는 조금 더 덜 가벼운가 봐요. 그래서 요거 이제 굳이 다 볼 필요 없다는 거 알죠? 베이스만 보면 된다. 익스트루디드. 좀 더 관리가 용이한 베이스가 들어갔다. 속도는 신터드보다는 좀 더 느리지만 관리가 용이한 디렉셔널 쉐입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셋백이 있을 것으로, 그리고 앞뒤의 배열도 조금 다르게 만들었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플랫 아웃 락커야. 플랫인데 이 셋백이 있고 디렉셔널로 만들었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초보자용으로서, 어차피 초보자 때는 한쪽 방향도 타기 힘든데 양방향을 다 쓸 일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차라리 한쪽 방향에 처음에 보드 배울 때 라이딩을 좀 더 편안하게 도와주자 라는 개념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뭐 셋백이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디렉 트윈이 아닌 그냥 디렉셔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배열도 조금 다르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보드들이 플랫의 살짝의 디렉 보드들이 초보자가 배우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기너의 강조를 딱 해. 자, 그래서 초보자가 라이딩 배울 때 써라 라는 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 플렉스가 좋으신 분들은 요걸 가지고 뭐 당연히 셋백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트릭이나 지빙용으로 쓸 수도 있죠. 플랫이니까. 원에잇에서 빅토리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요 코로이드라는 다른 소재가 들어가고 가볍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신터드 좋은 베이스가 들어갔다. 디렉셔널 쉐입 역시나 얘도 이게 디렉이 있구나. 캠버 형태다. 플랫이 아니고 캠버가 이렇게 있는 거. 고급 전문가 익스퍼트 어드밴스가 써라. 올마운틴 올라우드 라이딩 이렇게 돼 있고요. 강도가 7이야. 여자 보드가 7이면 진짜 강한 거죠. 10점, 8점, 8점 모든 영역에서 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 아까 디렉셔널이라고 했는데 셋백이 15mm, 1.5cm가 있다. 강한 보드이고 셋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운드로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조금 더 하드한 라이딩 위주로 타는 여성분, 왜 스피드 빠른 또 베이스가 들어갔잖아. 가스는 보드 쓰시면 좋겠다 라고 하고 만든 거예요. 요거는 초보자가 라이딩 배울 때 써라. 요거는 상급자가 딥한 라이딩을 할 때 써라 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슥슥슥슥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됐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스노우보드 스펙 보는 법을 말씀드려봤는데, 저도 처음 하는 컨텐츠라서 좀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좀 너무 진지하게 진행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재밌게 농담 섞어가면서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초반에는 이제 어려운 내용을 다 짚어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졌으나, 두 번째 브랜드, 세 번째 브랜드 가면서 이제 볼 줄 아시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조금 편하게 수월하게 설명을 하긴 했으나, 양 자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좀 편집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 그리고 오늘은 버튼 캐피타 나이트로를 했지만 다음에 요 컨텐츠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요거 설명해줘라 하는 브랜드를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근데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에는 니데커 뭐 요런 브랜드 한 3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브랜드 한 3, 4개, 마지막으로 해머보드 한 3, 4개 요렇게 하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